현재 누 변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도 긴급 소집한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 증가는 이미 예상했고 마지노선은 10,000명 정도까지 될 것 같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현재의 판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누 변이 2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2건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코로나 관련 이슈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11월 중순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섹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오늘은 증시 하락의 가장 큰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역대 최다인 617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병상 대기자도 1,000명을 넘기며 이 역시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 대부분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식성공TV를 보는 모든 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금요일에는 방역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끌었는데 29일 월요일에 발표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기에 발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이렇게 크게 빠진 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홍콩, 그리고 일본, 대만 모두 크게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 변이 공포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신종 변이가 누 변이입니다. 델타 변이도 무섭다고 했었는데 누 변이는 돌연 변이 수가 델타 변이 2배라고 합니다. 현재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누 변이 2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2건이나 됩니다. 이런 누 변이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심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수요일 영상에서 그 당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자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코로나19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문제 중에서 위중증 통제가 중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는 이미 예상했고 마지노선은 10,000명 정도까지 될 것 같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현재의 판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례, 특히 싱가포르를 말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도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봤었나? 그렇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를 봤었습니다. 바로 링네트를 이야기해드렸었죠. 수요일 영상에서 1네트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지지 라인을 잘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슈가 조금씩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량 들어왔고 캔들이 이평선 위로 올라선 가운데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잘 들어왔죠. 아직 코로나 이슈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국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 문제에 홍콩에서 발생한 뉴 변이 감염 공포 이슈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코로나 관련 이슈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조금 더 앞서 나간다면 금요일같이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도 중심을 잡고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관심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다음 주에도 중심을 잡아줄 좋은 종목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 관련주들은 코로나 이슈가 지속될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와 이슈를 잘 챙겨보시길 바라고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코로나 테마를 이야기하면 백신 관련주, 코로나 예방 관련주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압병실, 진단키트, 거리두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의 순환매를 모르고 매매를 하면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관심 종목들을 이들의 순환매를 대장주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은 대장주를 위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누 변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도 긴급 소집한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도 감염률이 너무 높아서 무섭다고 했는데
이 누 변이는 그 델타 변이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진장 상태입니다.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90% 이상이 누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섹터는 그렇습니다.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대표적인 자가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장주는 시젠이지만 시젠이 금요일날 너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주로 휴마시스 공략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이 이렇게 폭증을 해버리면 누구라도 직접 간접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코로나 진단을 자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병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외가 아닌 곳은 어떤 곳을 가더라도 이렇게 진단검사가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야외일지라도 간편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주는 당분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 바로 휴마시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11월 중순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저항 라인이 강력하게 17,300원대를 작용하고 있었고 이때마다 윗꼬리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 이렇게 캔들이 저항 라인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고 이동평균선도 보면 단기 이평선들이 모두 머리를 위로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잘 들어왔고 다음 주 코로나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슈가 조정을 받게 되면 종목도 같이 조정을 받게 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키트로 내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일 텐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감염자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필요합니다. 즉 병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병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그 병실을 차단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음악병실입니다. 따라서 진단키트 다음의 순환매는 음악병실 관련주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찾은 두 번째 종목은 GH 신소재입니다. GH 신소재는 음악병실 관련주이자 코로나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고 음악병실 관련주의 언방테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GH 신소재 일봉 차트를 보면 11월 초반에 계속해서 저점을 잘 다지고 나서 상승 추세로 돌려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잘 상승을 했고 골든크로스도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요일 캔들이 5일선을 몸통으로 돌파했습니다. 매물대가 현재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음 주 코로나 이슈가 지속된다면 이 매물대를 뚫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서 진단키트도 필요하고 병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의료 대응 체계가 부담감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거리두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거리두기를 할 확률이 다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정부가 만약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책을 29일날 발표하면서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혜택받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미 지난 7월에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할 때도 배달 택배 수요 급증을 예상하며 급등한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만약 정부가 거리두기 대책을 하지 않고 위드 코로나를 조금 더 지속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종목은 바로 대형 포장입니다. 거리두기에 따라 주목할 종목은 바로 대형 포장입니다. 대형 포장은 사실 이미 위드 코로나 실시 후에도 골판지 업황의 호조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 참여자가 많아져서 공급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골판지는 금판지로 불릴 만큼 업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시국으로 가장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형 포장은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거리두기 관련주입니다. 차트를 보면 10월 말부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같이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중순부터 저점을 제대로 다지고 나서 방향을 틀어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골판지 이슈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최고 2,750원까지 찍으며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고 이후에도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순환매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순환매를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월요일날 거리두기를 발표한다. 그럼 대형 포장만 주목을 받을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생깁니다. 바로 재택근무랑 온라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R소프트를 보겠습니다. R소프트는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적인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월요일 다시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기업 역시 다시 재택근무에 돌입할 곳들도 생길 것입니다. 앞서 올해 7월에도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될 때 이미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할 때는 전체 기업의 전체 인원의 30%가 재택근무로 권고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저점 6,8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며 잘 버텨주면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었고 11월 중순부터 이 저점을 딛고 나서부터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코로나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고가 대비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슈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를 받게 된다면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에 있는 종목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R소프트처럼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한다. 그렇다면 거리두기가 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를 갈까요? 바로 다음 종목은 YBM넷입니다. YBM넷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교육 및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 관련주입니다. YBM넷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미 10월에 저점을 딛고 나서 아주 약하긴 하지만 우상향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요일 코로나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잘 들어왔고 고가 대비 약 11%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캔들이 5일선을 몸통으로 돌파하며 아주 좋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하지만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 장기 이평선이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 이런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비감염자들도 원격 의료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발 앞서서 더 고민을 해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당연히 원격 의료도 주목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미 코로나 확산 이후에 원격 진료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면 원격 의료 경험자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시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 마지막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적인 원격 의료 관련주입니다. 사실 원격 의료 대장주는 지금 보시는 인성정보이지만 너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장주인 비트컴퓨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 일봉 차트를 보면 9월달부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같이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쌍바닥을 잡고 나서 추세를 바꿔 상승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과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몸통으로 딛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슈가 들어오고 있다면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이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슈가 사라져버린다면 다시 한번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슈를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슈가 지속이 안 된다면 다른 종목도 봐야 합니다. 코로나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다른 섹터, 다른 테마도 보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른 섹터도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슈 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흐름이 좋았던 섹터, 테마가 뭐였죠?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NFT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NFT와 암호화폐 혹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외의 섹터로 가상자산 섹터 중에서 선별한 종목들을 갖고 왔습니다. 다음 주를 대비할 가상자산 첫 번째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지분 6%를 보유하고 있어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운영사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지난 2월
두나무의 집은 6% 정도를 매입했는데 현재 수익률이 1800%가 넘었습니다. 토스뱅크 지분도 10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투자를 잘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따라서 이런 결과로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미 투자한 이 지분 가치가 하나투자증권 시차총액의 3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일봉 차트를 보면 10월 초반에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하고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거래량이 이 거래일 연속으로 증가했고 금요일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금요일 캔들이 이평선에 몸통으로 딛고 있는 것도 앞으로 상승할 흐름이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권의 가운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간 후에는 이슈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상단에 맞고 다시 한번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고,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섹터 두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벤처기업 창업투자 전문기업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두나무 지분 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일봉 차트를 보면 10월 말부터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하나투자증권과 비슷한 모습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승 잘 마무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거래량도 잘 들어왔습니다. 캔들의 이평선도 모두 밑으로 두고 있는 것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박스권 상당 부분에 윗꼬리로 맞고 떨어진 점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매우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이 힘든 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힘겨운 장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에도 영상을 잘 보고 다음 주에는 즐거움을 느끼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